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몇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긴박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지금 이제 68,300원, 400원, 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 제가 선을 쭉 그었는데 갭으로 떠서 이제 갔었던 금액에서 이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물론 또 저 갭 메우기 하러 갈 수도 있고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 밑에서 이제 일본 기준으로 11봉, 그 다음에 21선, 이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또 이제 파란색하고 노란색 선이 이제 올라오는 이격을 또 좀 좁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갭으로 떠서 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상당히 강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이 가격대는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개인들 물량을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쭉쭉쭉 또 땡기기보다 68,000원 구간하고 7만원 구간 그 사이에서 이제 좀 더 지금 요 구간에서 좀 지루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이어지면서 이제 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던질 물량이 이제 있는가를 보고 이제 또 한 번 더 땡기면서 물량을 받아 먹겠죠.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물량을 좀 가져오겠죠. 자, 우선주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우선주도 좀 비슷한데, 어쨌든 우선주는 지금 5일선에 이제 딱 걸려 있는 모습이죠. 걸려 있는데 이게 밑으로 깬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옆으로 조금 더 지루한 횡보 구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다시 뚫고 내려간다기보단 조금 지루한 기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격을 좁히는 5일선, 11선, 지금 5일선은 이제 부딪혔는데 11선하고 21선의 이동평균선이 좀 모이기를 기다리는 그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니케이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니케이에서 나온 소식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중국을 겨냥한 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 업계 쪽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성령, 이게 시행, 행정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그래서 추가 규제 대상엔 극자외선, EUV, 액침, 그 다음에 이제 노광 장비 제작에 필요한 뭐 설비, 그 다음에 식각장치면 애칭 장치, 반도체 원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깎아내는 장치입니다. 이게 일단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가 이들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별로 경제산업상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 품목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 행정 명령은 2달간 주지기간을 거쳐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월 23일이면 딱 이제 2달인데, 이때부터 그 23개 일본에 있는 반도체 관련 뭐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제산업성은 특정 국가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중국이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니케이 등은 이번 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해 초에 미국의 요청으로 네덜란드와 함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국 쪽 반응인데요.
중국에서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 임원은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보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더 불안해할 것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을 했는데, 자, 미국은 여러분 이 16나노미터 미만의 첨단 반도체를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광 장비 등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45나노급 범용 반도체 생산까지 지금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45나노급이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뭐 지금 이제 좀 반도체 쪽으로 치면 거의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가는 거죠. 45나노까지도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중국의 반도체 현실입니다. 범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 이 첨단 제품은 물론 뭐 가전제품, 자동차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 쪽 산업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 아울러 이제 중국 반도체 업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향후에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더욱 강력한 수출 규제를 내놓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는 7월 중순 중국을 겨냥한 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네덜란드도 7월 중순에 발표를 하죠. 자, 니케이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국 기구죠, WTO에 제소한 것처럼 일본에도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중일 두 나라 경제무역 협력 관계 및 양국의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에 뭐 이렇게 쭉쭉쭉 뭐 보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뭐 의미가 없죠.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중국 상무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 상무부가 일본의 반도체 제조 설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 남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방법은 없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보면 그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린 논평이 있어요. 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면서, 이것은 수출 통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경제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거다. 뭐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국도 뒤를 보고 있다. 이번에 G7 정상회담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앞으로 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중국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미국도 좀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이 전랑 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도 이제 좀 조심하지 않을까. 향후에는 좀 그래도 저는 좀 정상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참 여러분 주미 중국 대사에 이번에 이제 한 4개월인가 5개월 공석으로 있다가 상당히 온건파라고 불리는 분이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랑 외교에서 중국도 좀 벗어나는 분위기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채권도 좀 샀더라고요. 미국 채권도. 근데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